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의장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돼 있는데 또 여러분들과 또 아침을 맞이해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한번 시작하도록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 또 월요일이네요. 또 이렇게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또 삼성전자 열심히 또 떠들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은 댓글과 좋아요입니다.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찐팬으로 또 이렇게 가입해 주시면 더욱더 영광이겠죠. 천회장한테는. 또 삼성 이야기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삼성전자 이야기만 뚫다는데 삼성바가 돼야 돼요. 삼성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TSMC 바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TSMC, 인텔 뭐 나쁜 기업이라기보다는 다 좋은 기업들이죠. 나쁜 기업이 어디 있어? 다 좋은 기업들인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좋더라. 좋다. 아쉬운 게 있어. 삼성전자가 나스닥에 상장했으면은 뭐 TSMC 이런 것들은 잽도 안 될 텐데. 응? 나스닥에 상장이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아쉬워요. 했으면 제가 볼 때 거의 인텔하고 쌍벽일 거야. 제가 볼 때는 최소한 한 2,500조에서 3,000조 정도의 시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지금 뭐 코스피에 등록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342조지. 이게 342조짜리 기업이니까 이게 나스닥 가면은 거의 내가 볼 때는 한 2,500조에서 3,000조 갈 겁니다. 애플이 뭐 3,500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엔비디아 막 그런 애들보다도 더 돈 잘 벌고 더 잘하는데, 메타, 페이스북 한때 1,500조 가서 1,500조, 저런 기업도 1,500조였는데 한때 1,000조, 지금 1,000조 날라갔죠. 삼성전자가 더 좋은 기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 미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망한 쪽이보다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10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 이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적극적으로 줍줍하고 있다, 사들이고 있어요. 10월 1일부터 25일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하는 삼성전자 주식이 1조 1155억 정도입니다. 1조 1155억. 많이도 샀어. 국내 종목 중 가장 큰 그 규모인데, 그 외국인 애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게 SK 하이닉스 7,925억이네요. 보니까 격차도 큽니다. 커.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17조 9,784억 정도를 팔았는데 올해 9월 말까지 한 10조 2,112억 정도를 매도한 그 흐름이 좀 바뀐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반면에 국내 개인들은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7,972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어. 9월에는 1조 9,410억 정도를 사들여서 물타기에 나섰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제 손절에 나섰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순매수에도 삼성전자 그 실적은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 탓에 어둡다고 합니다. 삼성은 10월 27일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520억 나왔어요. 지난해 같은 때보다 31.39% 정도 감소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2019년 4분기 이후에 약 3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했어요. 역성장. 반면에 매출은 76조 7,817억인데 지난해 동기 대비 3.79% 늘었어요. 매출은 늘었어요. 그 3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간 실적을 떠받치던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부진을 했고 코로나 특수가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제품 등 수요가 위축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애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다시 대거 매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관건은 세계 시장에서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 산업의 쌀, 이 반도체 업황입니다. 삼성전자 그 단기 실적은 그리 좋지는 않지만은 주가에는 이미 업황이 선반영돼 가지고 저가 매력이 이제 소구력을 발휘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베스터 투자증권에서도 그래요. 내년 1분기까지는
반도체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처럼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주가 하단이 어디까지 열릴지가 이제 고민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하단이 어디까지냐? 참 맞추기 힘들어요. 외국인들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삼성전자 매력적인 구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에 한번 언급했죠. 노근창 씨, 이분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세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2023년 하반기쯤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내년 하반기. 그렇게 보는가 봐요. 최근에 삼성이 이제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다른 반도체 업체 고객을 유치하는 등 그런 기술 위상도 높아지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이제 업황이 나쁠 때 주식을 막 사죠. 그리고 회복할 때는 팔아. 팔아. 하여튼 학습 효과에 따라서 매수에 나섰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이어지는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삼성을 비롯해서 한국 기업한테는 위기이자 기회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첨단 반도체 그 장비의 그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당장 미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한국 업체가 운영하는 그 중국 내 생산 공장에 대해서는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1년 유예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후 전망은 좀 불투명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반면에 경제 블록화에 따라서 중국 투자를 꺼리는 그런 글로벌 자본이 그 대안으로 한국을 주목하는 점은 호재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일단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반도체 경쟁자인 한국의 몸값을 올리고 있는 거지. 하여튼 뭐 센터장이 그러네. 윤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니까 그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을 하네요. 결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이 대체 투자처럼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반도체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이제 소구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그 외국인의 그 삼성전자 주식 매수 흐름에 대해서 그 대만의 지정학적인 위험으로 TSMC 대신에 삼성에 투자하는 이가 늘어나는 등 그런 반사 이익도 일정 부분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이 경제적인 고립을 자초한 것이 한국에는 천운이다. 한국인 천운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네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뭐 가전, 2차 전지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빠르게 추격했어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제 한국이 중국에 밀리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나오던 터였는데,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의 중국 투자를 막았으면서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한국은 상품을 팔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는 것이다. 그 삼성이 이재용 그 회장 취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 같아요.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 이제 주가 반등 신호가 아니라 쇼커버링이다. 쇼커버링. 이에 따른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 실현 차원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이제 매수해서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이제 상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10월 18일 기준 삼성전자 공매도 잔고가 6,295원으로 9월 말보다 500억 원 정도 가까이 늘었어요. 이에 대해서 쇼커버링 흐름도 있지만은 최근에 그런 주식장 흐름을 쇼커버링 단일 변수만은 볼 수는 없다. 그게 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결국 삼성을 떠난 우리 국내 동학개미들 그 관심은 뭐냐? 다시 이게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럴 거예요. 또 매수한다면은 적기는 또 언제일지 하여튼 쏠립니다. 의견이 쏠리고 있어. 하여튼 전문가들은 그 주식시장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라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고, 하여튼 재밌어요. 뭐 연세대 뭐 박사가 그러는데,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두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으기 좋은 시기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2개월만 보면은 팔아도 좋지만은 2, 3년을 보유할 생각이면은 상승 사이클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도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주장. 지금 업황은 하락 구간이고 주가는 이를 선반영해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런 분석이다. 그래서 그 박사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3대 업체가 약간 과점하는 구조죠.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그래서 이들 업체가 가격을 크게 낮추지 않고 감산하는 식으로 공급량을 조절하고 적자를 안 보는 선에서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실적 방어에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반면에 그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도 있어요. 좀 지켜보자. 삼성전자 실적이 4분기에 한 번 더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있다. 그 내년 하반기 업황 개선 가능성도 실제 닥쳐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장 V자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에 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또 어떤 분은 최근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2000대가 깨지고 금융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마저 있는데,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을 합니다. 투자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죠. 특히 반도체 업계는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 아니라 철저히 글로벌 유동성과 연동되는 사이클 산업이다. 투자자들이 10만 전자를 외칠 때처럼 모두가 자신감이 차 있을 때가 유효한 거라는 거죠. 삼성 주가가 5만 원대 접어드니까 이제는 뭐 반도체 산업이 다 망해가는 것처럼 그런 낙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죠. 역설적으로 이럴 때가 투자 기회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자 중에 삼성전자 주식을 9만 원대 상투 잡고 이런 매수한 이들이 던지기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 가능한 한국 기업 중 하나가 삼성전자다. 이미 주식을 보유가 있다면 당분간 버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존버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존버 한번 해볼 만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어서 이제 또 반도체 빙하기 뭐 줄줄이 온다고 하니까 감산한다는데, 왜 삼성은 이렇게 독자 노선을 가느냐, 감산 없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또 그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하여튼 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이제 속속 발표됐어요. 올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이제 겨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한 거야. 도래하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위축이 되는 거야. 기업들의 실적이 위축이 되더라. 추위가 길어질 것 같다. 추위요. 추워. 추위가 길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도 생산도 줄이는 모양새야. 줄이는 모양새다. 그런 가운데 보니까 홀로 독자 노선을 걷는 기업이 있어. 독자 노선. 누구냐? 삼성이다. 삼성. 도대체 전략이 뭐냐? 전략. 삼성의 전략이 뭐냐? 전자공 시스템 보면은 그 삼성의 그 3분기 매출액이 나왔잖아요. 76조 7,800억, 영업이익이 10조 8,500억인데, 하여튼 뭐 매출이 3.79% 늘었어요. 영업이익은 31.39% 감소를 했고, 전년 대비했을 때, 동기 대비했을 때, 일단은 그 반도체 부문 이익 감소가 뼈 아프다. 반도체 이익 늘었었는데 반도체 이익이 쭉 줄었어. TS 부분의 그 올 3분기 영업이익은 5조 1,200억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절반이야. 반토막이야. 전년은 10조 600억이었으니까. 직전 분기도 9조 9,800억과 비교해봐도 많이 감소했어요. 엄청나게. 하이닉스도 올해 3분기 매출이 10조 9,829억, 영업이익이 1조 6,556억이니까 작년 3분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무려 60%나 감소했어요. 60% 줄었다. 하이닉스는 더 줄었어. 60%. 이렇게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반도체 강자들도
한파에 떨고 있는 거야. 추위에 떨고 있어요. 인텔의 지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153억 4천만 달러인데 그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미국 마이크론 역시 매출이 42억 5천만 달러로 예상돼서 최근에 5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 빙하기가 왔다는 것을 이제 실감하는 거야. 와, 진짜 왔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의 그 사업 담당 사장이 그래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 산업계가 어디 서 있는지를 돌아볼 때 거시경제, 그 불확실성에 지정학적인 또 이슈까지 이제 더해져 가지고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인텔의 CEO도 그래요. 긍정적인 소식이 없어. 수익성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합니다. 팻 겔싱어도 긍정적인 소식이 없대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은 벌써 허리띠 졸라매고 있어요.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분위기인데 일단은 투자를 줄이고 감산까지 감행하는 거야. 그 마이크론은 내년 설비 투자 KPX죠. 이 KPX 규모를 30% 줄이겠다고 했어요. 인텔도 한 30조 정도 운영 비용 절감에 나선다고 했어. 30조 인텔도. 일본 메모리 업체 기업이죠. 키옥시아도 당장 이번 달부터 웨이퍼 투입량을 30%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량의 자체를 줄이겠다. 그런 건데, 하여튼 하이닉스도 이제 KPX 줄이겠다고 했어요. 하이닉스도. 내년에 그 메모리 반도체 투자 규모를 올해 이제 한 50%를 웃도는 수준까지 줄이는 거야. 줄여서 특히 인프라 투자를 축소하는 건데 일단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중심한다.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감산 효과를 불러올 그런 방향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성 낮은 제품 중심으로. 이렇게 방어제세를 취한 그 기업들이 그 전략은 틀리지 않았다. 그 대세를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조치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메모리 수요는 공급의 함수다. 급감하는 그 수요 전망에 대응적인 그 공급 조절이 드디어 이제 도출되고 있다고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원도 있습니다. 그 메모리 한파 속에서 삼성의 행보가 눈에 띄는 거야. 삼성은 그냥 꿋꿋하게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그런 입장을 이제 제가 확인했어요. 뭐 감산, 뭐 설비 투자 축소 관련 질문이 쏟아진 3분기 그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그 한진만 부사장이 그래요. 인위적인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이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대요. 그럼 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서 그냥 적정 수준으로 그 인프라 투자도 이어가서 그냥 뭐 지속 가능한 그런 이익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늘어날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준 거야. 이렇다 삼성의 그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자신감을 드러낸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삼성은 그간 그 반도체 경기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제 공격적 투자로 이를 극복해 왔다고 합니다. 당장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경기를 타는 그 반도체 특성상 그 수요 회복기가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으로 일단은 뭐냐, 맷집이 세야 돼. 맷집이 셀수록 오래 버티는 그 원리다. 맷집을 세게 만들자. 그래서 회복기가 돌아왔을 때는 그 재고와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면은 회복도 빨리 된다. 그 삼성은 이런 공격적인 전략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렇게 이제 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삼성은 그 DRAM과 낸드 모두 글로벌 1등이죠. 뭐 감산할 필요도 없다. 뭐 유동성 걱정도 할 필요도 없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타사 대비 유리하다. 그리고 원가 경쟁력도 높다는 겁니다. 보유한 현금 자산도 뭐 120조 이상으로 많다. 하여튼 그래서 오히려 M&A를 그 기회를 찾아볼 만하다고 이렇게 코멘트하는 분도 있습니다. 앞서서 이재용 회장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엄중하고 시장은 냉혹해서
돌아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고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이더라고요. 한 팔을 뚫어버리는 우리 삼성전자의 그 전략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이럴 때 더욱더 투자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또 경기 이제 호황되면은 반도체 사이클 호황될 때 그때 또 이제 엄청난 또 판매력을 보여주겠죠. 저는 삼성을 믿겠습니다. 삼성을 믿고 저는 끝까지 막 가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더 잘하겠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불안하시죠? 불안하시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좀 애매하다, 뭐 불안하다,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다 하면은 잠시 보류하시고 또 삼성전자 관련된 공부를 더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기업이 있을 거야. 종목들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발굴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세요. 무조건 뭐 삼성전자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하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어설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르겠어. 저처럼 그냥 한 10년 정도 가져가는 분들만 있으면 좋겠어요. 뭐 단타니 뭐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여튼 그런 분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